네, 계속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폴로지는 보통 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연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동그라미, 즉 노드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의 연결을 링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폴로지는 노드와 링크로 표현을 한 네트워크의 그림이 어떠한 형태의 모양을 갖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별 모양을 갖고 있는 스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스타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이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서버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서버가 모든 네트워크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서버는 A와 B만을 연결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해주고요.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C라는 컴퓨터는 A하고 B가 어떤 내용의 통신을 하는지, 통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 없는 매우 보안이 강한 그런 네트워크를 스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노드가 하나 추가될 때 이 노드에 대한 증설이 쉽고 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단절이 돼서 끊어지는 경우라도 이 서버에만 문제가 없으면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등 매우 통신 품질이 좋은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단점으로서는 그만큼 상당히 고가의 구축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버스 네트워크인데요. 이 버스는 USB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백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매우 굵은 네트워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태핑이라고 부릅니다. 굵은 네트워크 라인으로부터 각각의 컴퓨터 또는 프린터로 선을 따서 연결한 이런 버스 네트워크가 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 네트워크의 증설이 매우 쉽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스타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이 네트워크가 단절이 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에는 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간에 있는 버스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이 네트워크가 두 개로 분리가 돼서 통신이 불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링 네트워크는요. 가장 초기에 구축됐던 시스템으로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 다음 컴퓨터로 연결되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네트워크 라인을 적게 사용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단점은 어떤 하나의 선이 단절이 되면 네트워크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저렴하지만 통신 품질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버스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하이라키칼한 네트워크의 구조가 있고요. 스타와 버스와 링을 적절하게 섞은 아주 복잡한 형태의 구조들의 네트워크 토폴로지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타, 버스, 링 요 세 가지를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가장 대표적인 위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의 제목은 컬리전, 충돌과 토큰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버스 네트워크는 백본 케이블이라고 불리우는 버스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굵은 선을 한 줄을 깔고요. 여기서부터 태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 노드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A라는 컴퓨터가 어, B라는 컴퓨터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요 백본으로 신호를 흘려보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류는 자기가 만난 곳의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신호의 양이 갈라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신호가 2분의 1의 크기로 줄어들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 신호가 끝까지 갔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경우에는 에코, 메아리라고 해서 신호가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양 끝에 터미네이터라는 장치를 붙이게 됩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문제는 A가 B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달한 신호는 C에도 전달이 되고 요 라인을 돌아서 간다는 내용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보낸 신호는 D에도 전달이 되고 요 프린터에도 전달이 되고 E에도 전달이 되고 버스 끝에 터미네이터에도 전달이 되는 즉 버스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은 A가 B하고만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 백본 라인, 즉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이 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까 살펴본 스타 네트워크, 별 모양의 네트워크는 중앙에 네트워크 서버가 A하고 B하고의 연결만을 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노드들은 A와 B가 통신을 하는지 통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 없지만 버스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노드들이 이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 C에서는 자신이 받을 신호가 아니면 C에 있는 노드는 이 신호를 무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시하지 않고 이 신호를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감청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스 네트워크에서 이 감청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희대에 있는 경희랜도 버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하거나 어떤 통신을 할 때 노드에 연결된 버스에 연결된 모든 노드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메일과 어떤 인터넷 사용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A가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가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D가 동시에 신호를 내려보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신호들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신호들 간의 충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호와 이런 신호가 충돌이 나면 이 둘이 합쳐져서 플랫한 신호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자체에 상당히 많은 노이즈에 해당되는 신호가 흘러다니게 되고 이러한 노이즈는 소위 말해서 갈 곳을 모르고 터미네이터와 터미네이터 사이를 방어하기 때문에 버스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버스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설계 이슈는 충돌 방지입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토큰이라는 부분이 바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트워크를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토큰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은 터미네이터와 터미네이터 사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왕복을 하는 일종의 작은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버스 사이를 왕복하고 있을 때는 이 네트워크가 비어있다. empty라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A라는 노드의 컴퓨터에 있는 랜 카드가 버스 네트워크의 토큰의 여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토큰이 이 버스 사이를 왕복하고 있다면 현재 이 네트워크는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A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랜 카드에서 이 신호를 캐치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면 더 이상 터미네이터와 터미네이터 사이의 버스에는 토큰이 왕복하지 않게 되고 토큰이 왕복하지 않게 되면 혹시라도 D가 랜을 사용하고 싶어서 랜 카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 버스에 토큰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걸 압니다. 그러면 D는 이 네트워크를 누군가 다른 노드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큰을 이용을 해서 버스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 내게 됐고 이것을 우리가 토큰 버스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를 그냥 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왜 근거리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초기에 나온 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그 기술의 한계상 약 2000feet 610m 반경 이내의 디바이스만을 연결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0feet라 하면 별도의 장치 없이 신호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프 아시죠? 앰프는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의 약자고 처음에는 강하게 갔던 신호가
선을 따라가면서 저항에 의해서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앰프는 이 신호의 크기를 원래 크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 또는 원래 신호보다 훨씬 더 센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증폭기, 앰플리파이어의 역할이고요. 앰플리파이어를 연결하면 랜이라 하더라도 2000피트 이상 수 킬로미터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술은 2000피트를 훨씬 넘어가는 랜을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2000피트라는 그런 거리 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근거리 통신망이라 랜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동질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을 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빌딩, 한 건물, 경희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통칭 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랜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랜은 로컬한 부분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원거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거리로 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통칭 퍼블릭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동질적인 랜과 또 하나의 동질적인 랜을, 사실은 이 둘은 서로 이질적이겠죠. 여기가 경희대면 여기가 고려대라고 가정을 합시다. 경희대로부터 고려대와 랜이 연결되고자 한다면 경희대라는 하나의 랜을 벗어나게 되고 고대라는 랜으로 가야 되는데, 요때 요 랜의 입구에서 동질적인 랜의 바깥쪽으로 가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바로 게이트웨이, 한글로 번역하면 대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고려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동질적인 랜을 외부에 있는 퍼블릭 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통칭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인터넷은 동질적인 여러 가지의 랜을 서로 게이트웨이로 연결하는 메가 네트워크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랜은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더넷이라는 이름이고요. 이더넷은 지구 예전에 과학이 덜 발달하던 시절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에테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테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버스 형상으로 우린 이미 토폴로지 배웠죠. 버스 형상으로 되어 있고 CSMA CD 매체 액세스 제어 방식이라는 말을 쓰고, 요건 이렇게 밑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통 버스는 10메가, 100메가 요 정도의 속도를 내어주는 네트워크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CS라는 부분은 캐리어 센스입니다. 네트워크가 사용 중인지를 알아낸다. 바로 토큰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알아내게 되고요. 다음 MA, 멀티플 액세스는 네트워크가 비어 있으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신호를 보낸 이후에 과연 충돌이 되었는가 안 되는가를 사후에 파악하는 거를 CD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네트워크에서의 통신 중에 통신이 완료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보내는 신호를 ACK로 약자를 씁니다. ACK는 영어로 Acknowledgement 뜻이고, Acknowledgement는 신호를 잘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고, 만약에 ACK가 오지 않거나 ACK가 왔는데 변형된 형태로 오면은 이 메시지가 충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것을 다 100%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관 중에 바로 IEEE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IEEE는 전 세계 전기전자공학자들의 모임을 IEEE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위로 신호가 움직이면서 자장이 발생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전류의 흐름, 마그네틱 필드, 자장의 흐름, 힘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를 했던 가장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가,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죠. 바로 패러디라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패러디라는 분의 그림이고요. 예전에 영국의 20파운드짜리 지폐에 표지 인물을 장식했던 분입니다. 이만큼 현대의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생긴다. 이 반대도 있죠. 자장을 흘려주면 전류가 생긴다.
이게 바로 마이크의 원리가 요 후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이고요. 또 몇 가지 이제 그 변형들이 있는데 토큰 링. 아까 링 네트워크 있었죠.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들. 역시 원형에서도 일로 보낸 신호가 좌우로 흐르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고 좌우로 흐르는 신호는 중간에서 컬리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컬리전을 역시 토큰 패싱 방식에 의해서 제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토큰 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IEEE 802.5라는 게 있는데 이게 IEEE에서 만든 일종의 위원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왜 802냐면은 1980년 2월에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그래서 외우기 쉽게 802라고 하고요. 802 위원회 점 있고 1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0번 정도까지 나가 있는데 요게 바로 소위원회들입니다. 그래서 IEEE 802.5라는 위원회는 토큰 링에 대한 부분을 표준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토큰 버스 IEEE 802.4 위원회가 하고요. 무선 장치는 IEEE 802.11이라는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